왕초보들은 이거 보고 따라하면 완벽하게 풀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 하객, 면접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따라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해요. 우선 스킨 발라줄게요. 스킨을 듬뿍 묻혀서 결 따라서 발라주세요. 결 따라서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결 따라서 파운데이션도 바를 거거든요. 에센스 역시 결 따라서 발라줍니다. 양은 내 피부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만 발라주세요. 너무 과하게 바르면 이 흡수를 못하고 이 파운데이션도 토하거든요. 꽉 미스트 세럼을 한번 뿌려줄게요. 흡수되게 토닥여줍니다. 모든 기초는 흡수가 다 됐다고 생각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발라주세요. 흡수가 안 됐는데 바로 계속 올려버리면 무덕무덕해질 수 있어요. 저를 하나씩 충분히 다 흡수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 거 바르고 그 다음 거 발라주세요. 수분크림 발라줄게요. 수분크림도 꼭 결 따라서 발라주세요.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을 20대들은 많이 까먹고 안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꼭 해주세요. 꼭. 나중에 후회해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사용하지 않고 쿠션 사용할게요. 쿨톤 피부면 쿨톤 색깔, 웜톤 피부면 웜톤 색깔로 색깔이 반대되지 않게 자기가 선택해서 발라주세요.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양 조절을 묻힌 상태에서 꼭 뚜껑에다가 묻혀가지고 아주 소량만 펴줍니다. 자기 피부 톤보다 아주 살짝 밝은 톤으로 해주세요. 살짝 밝아야 돼요. 우리는 초보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두껍게 깔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선 전 파운데이션을 더 좋아해요. 쿠션이 유지력이 더 떨어지는 편들이 많은데 오늘 쿠션을 사용한 이유는 파운데이션을 아주 소량 펼쳐서 얇게 펴바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쿠션을 바르는 대신 양 조절을 매우 잘해가지고 소량 펼칠게요. 그리고 결 따라서 펼쳐줍니다. 이렇게 닦듯이 하면 아까 수분 붙였던 기초들이 다 엉망이 되거든요. 꼭 토닥토닥 결 따라서 펼쳐주세요. 쓸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꼭 위에서 토닥토닥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펼쳐주세요. 눈가랑 코가 두꺼워 버리게 파운데이션이 바르면 이 메이크업 다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인위적이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여분으로 눈가, 코, 컬러감을 연결해줍니다. 웜톤인 저도 파운데이션 발라보면 목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여기다 발라버리면 옷에 파운데이션이 다 묻어서 지울 때 너무 힘들거든요. 톤업 크림으로 톤업을 맞춰줍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안 바르시더라고요. 귀에도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이따 목에도 끼거든요, 톤업은.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발라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컨실러 작업해줄게요. 내 피부톤보다 살짝 더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서 피부에 뾰루지들을 시간을 많이 둔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잡아가줍니다. 내 파운데이션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여야 돼요. 너무 어두우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한 톤, 맞는 톤이나 한 톤 밝은 톤 해버리면 너무 더 티가 나서 아주 살짝 파운데이션보다 어둡다 느껴지는 띡한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입가도 좀 이쪽이 그래 보이니까 이렇게 입가도 가려주고 살몬 컬러로 눈 밑에 고랑 부분만 채워주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채워버리면 여기 가장 많이 묻겠죠. 그러면 너무 인위적이어지거든요. 밑에 제일 많이 묻힌 다음에 이 여분으로 채워서 올라갑니다. 만약 나는 다크서클 가리면 더 이상해져요. 이 양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초보면 스킵하셔도 돼요. 너무 초보면 이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많이 묻히면 덜어내고 이 양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 조절도 나는 어려워서 여기만 허해져요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거나 아주 소량만 써서 너무 소량이라서 컬러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만큼을 사용해서 한두 번 레이어링 해주셔도 돼요. 파우더 처리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크림 타입에 사용할 것들은 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따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 또 크림을 올리면 두덕두덕해지거나 밀릴 수 있거든요. 손에 묻혀서 볼 쪽, 앞부분 쪽에다가 올려줄게요.
이따가 또 다른 블러셔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건 밑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무방해요. 이게 색감이 별로 없고 이게 티가 날까? 하는 것들을 여러 번 해줘야 진짜 메이크업의 완성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티가 팍 나게끔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꼭 우리가 완벽해서 나는 스킬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초보도 아니고 메이크업샵 일할 정도는 돼 하시는 분들이야 이 양 조절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초보분들은 조금씩 컬러가 올라가는 걸 살펴가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조금 붉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파우더 처리해줍니다. 파우더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파우더 처리만 했다면 갑자기 너무 건조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파우더가 있으면 파우더를 고루고루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타입이 띡한 제품들이 있고 엄청 부드러운 제품들이 있거든요. 꼭 파우더는 이렇게 부드러운 타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다 밀려요. 띡한 제품들은 볼터치 할 때 사용해주세요. 아주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제품으로 쓸어가면서 결 따라 터치해줍니다. 결 따라서 이것도 꾹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려준다는 생각으로만 펼쳐주시면 됩니다. 파우더도 내가 묻힌 건가? 이게 묻은 건가? 하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따가 볼터치도 할 거고 쉐딩도 할 거고 그것도 다 파우더잖아요. 너무 파우더를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또 여드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면 여드름 나거든요. 수부지 타입들은. 그리고 마무리는 늘 마지막은 코랑 눈이에요. 파우더 처리해줬어도 약간씩 광이 올라오죠? 이 정도로 놔두셔도 되거든요. 너무너무 딱 파우더 처리해줘버리면 그게 또 내 기름과 이 파우더가 뭉쳐져 버리거든요. 약간의 수분감은 남아 있어야 해요. 제가 20대 때는 지성이었고 30대 때는 복합성 건성이 돼 보니까 와 이게 화장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기초할 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수분 레이어링하고 터치해주고 계속 쌓아나가고 파우더 처리까지 이것까지 다 공통이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무 파워 지성이다 그럴 땐 조금의 소량의 프라이머를 이쪽에다 사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눈 들어갈게요.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턱을 하거나 볼터치 먼저 하거나 입술 먼저 하거나 눈썹 먼저 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제일 화장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은 눈일 거예요. 눈의 포인트를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화롭게 해주시면 가장 쉬워요. 이 정도 해서 펼쳐줍니다. 쿠션을 사용해서 한 피부는 밀려요. 잘 밀리지만 가장 쉽게 피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할 때 얼굴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손을 막 하지 마시고 꼭 띄어서 발라주세요.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이럴 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띡한 파우더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그래야지 파우더 양이 많이 묻겠죠? 홀리카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로 묻혀서 꼭 한번 브러쉬 안에 넣어주세요. 가루를. 그 다음 펼쳐줍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 깐다는 듯이. 밑에도 언더도 칠해줄게요. 여기 있는 컬러로 눈 쌍꺼풀 라인까지만 칠해주다 위로 퍼뜨려줍니다. 더 아까보다 더 조금만. 아까 넓은 면적을 펼쳤다면 지금은 좁은 면적만 펼쳐줍니다. 또 좀 끝에는 좀 더 많이 칠해줄게요. 딱 봤을 때 이따가 아이라인 그릴 곳 있잖아요. 이쪽까지 좀 많은데 할 때까지 조금 여분을 칠해주세요. 이따 내 제 눈은 여기가 끝이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아이라인이 갈 거기 때문에 물론 끝나고 봐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있는 컬러로 많은 색깔들을 더 여러 번 덧칠하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게 더 쉽거든요. 한 번에 딱 맞는 컬러를 찾는 것보단 여러 겹을 덧칠해주는 게 초보자들은 뭔가 예전 그라데이션보다 더 근사해졌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컬러로 내가 음영을 주고 싶은 곳에다가 주시면 돼요. 내가 아이라인 그릴 곳에 그려주시고 전 딱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아주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칠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웃라인이 커요. 그래서 면적이 넓고 앞에 보이는 쌍꺼풀 남는 아이라인 그릴 곳이 많아요. 그럼 좀 더 많이 색칠해 주셔도 되고요. 보통은 그런 아웃라인은 드물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보이는 곳? 내가 딱 눈 떴을 때 이 살이 있죠? 살이 보이는 곳들만 이 컬러로 채워주세요. 끝쪽을 아주 조금만 더 잡아서 연결시켜줍니다. 여기 색상으로, 이 색상 제일 어두운 걸로 내가 아이라인을 이걸로 그린다면 이런 생각으로 아이라인 내가 이걸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펼쳐주시고 끝내면 됩니다. 가루 파우더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 말고 아까 느슨한 브러쉬로 살짝 쳐내주세요. 안 그러면 그 색깔이 다 언더로 들어갑니다. 이 어두운 컬러는 브러쉬에다가 다 묻힌 다음에 털어서 사용해주세요. 안 그러면 가루가 다 떨어지거든요. 한 번 더 묻혀서 아이라인을 그릴 거다 라는 곳에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여긴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저는 길고 큰 눈을 좋아하거든요. 길고 큰 눈들은 끝까지 펼쳐주셔야 돼요. 뭐 뷰러 찝어줄게요. 뷰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찝는 뷰러도 있고 이렇게 건전지로 좀 뜨겁게 하는 뷰러가 있고 또 열고데기로 이렇게 올리는 뷰러도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건전지 타입의 고데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가 열고데기 쓰기는 좀 어렵고 또 그냥 뷰러로 찝고 올리자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이런 건전지 타입으로 열이 올라오는 고데기를 사용해주세요. 꼭 찝어서 이걸 찝을 때 그냥 이렇게 찝는 게 아니라 안까지 들어가서 이 속눈썹이 보이면 맨 윗부분을 잡고 또 점점 올라가면서 펼쳐줍니다. 이게 한번 찝히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렇게 펼쳐서 올려주세요.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을 채워줍니다. 점막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꼭 안에 까가지고 요 안이 아니라 그럼 다 번져서 밑으로 언더에 너구리가 되거든요. 눈을 떠서 내 살 닿는 부분 이쪽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좀 빈 공간들, 하얀 빈 공간들을 채워주세요. 너무 두껍게 칠해버리시면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젤 라이너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나 꼬리는 펜 라이너로 그릴 거니까 마지막 컬러로 꼭 묻혀서 덜어내서 턴 다음에 아까 발라준 곳을 덮어주세요. 살짝 위로 퍼트려준다는 느낌으로 위로 퍼트려준다는 느낌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또독또독해 보이면 다른 브러쉬로 펼쳐주세요. 라인을 덮어주셔야 유지력이 오래 가거든요. 젤 라이너 브러쉬로 끝에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아이라인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 후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그리고 부분 아까 안 채워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곳은 살짝 이걸로 펼쳐서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저는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아까 펼친다고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이 살짝 더 색깔이 안 들어간 것 같죠?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색깔 중에서 난 좀 옅게 하고 싶으면 이 색깔 골라도 되고요. 이 색깔 골라도 되고요. 눌러서 살짝 펴줄게요. 아까 넓게 들어간다 했어도 더 들어갔어야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일자면 안 되고 옆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계속 터치감 보면서 확인하고 터치감 보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화장을 만들어 주시다 보면 언젠가 나 이렇게 탁탁탁
하면 이렇게 탁탁탁 나오지? 라는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라데이션보다 더 어려운 거. 애교살. 애교살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킵을 해주셔도 좋고, 너무 초보야. 난 너무 초보여서 이 정도도 만족해 하면 스킵해주시는 게 깔끔하고 좋고요. 난 조금만 더 도전해볼게 하면 따라와 주세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브로우 중에 좀 색감 괜찮은 것들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펼치다 보면 보고 한 번 또 보고 보고 또 한 번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지 실패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쓴 브러쉬로 좀 펼쳐줍니다. 가장 하얀 컬러로 전체적으로 이 언더 제외한 공간들을 아주 미세하게 펼쳐주세요. 밑에 언더 이쪽에 진한 컬러로 쌓이다 보면 효과를 볼 때 처음에 딱 했을 때 이게 맞아? 이렇게 조금씩 칠하는 게 맞아? 네, 맞습니다. 그 조금씩 칠하는 걸 점점 연결해 주시는 게 내 실력이 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하다 보면 강력하게 탁탁탁 몇 개만 하면 착착착 올라가지거든요. 이걸 해보셔야지 더 훌륭한 메이크업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걷지를 못하는데 뛸 수 없듯이 걸어보셔야 합니다. 이걸 해보셔야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쁜 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립라이너로 애교살 부분 살짝 칠해줄게요. 사실 이 애교살 그리는 게 지금 유행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어쩔지, 내후년에는 어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애교살을 만들어서 증명사진을 찍는 건 비추입니다. 말씀드렸던 좀 딱딱하다는 브러쉬로 많이 묻힌 다음에 한번 털고 브러쉬를 이번엔 찍어서 모공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줄게요. 펼치면 예쁠 수는 있는데 그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은 픽싱력이 적기 때문에 꾹꾹꾹꾹 콕콕콕콕 눌러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게요. 이 웃었을 때 이 동그라미 살짝 윗부분만 콧 등에도 조금 칠해줄게요. 이 컬러로 볼 옆을 쳐줍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겠죠? 쉐이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우 많아요. 이건 너무 많이 하면 그냥 얼굴이 다 해놓고 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컬러. 이런 컬러가 뭐지? 하는 이게 쉐이딩 될까? 하는 컬러감으로 묻혀서 거울 보면서 색감을 칠해줘 보세요. 이게 색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칠해도 많이 안 올라와서 내가 이 정도 칠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구별되거든요. 쉐이딩을 한번 색감 있는 걸로 탁 올려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쉐이딩 중 좀 더 밝은 컬러로 이렇게 딱 거울을 봤을 때 전 여기가 좀 파였잖아요. 여기를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칠해줄게요. 또 이쪽 이렇게 아이섀도우 했던 것처럼 점차 쌓아나가시는 걸 해야지 됩니다.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도 보통 1시간은 메이크업 하시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탁탁탁 칠하고 뭐가 확 나오시길 바라시는데 나는 연습을 안 해봤고 그럼 또 손이 망하고 나는 화장이 안 맞나 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더 진한 컬러로 마지막 턱선만 쳐줄게요. 이렇게. 이 컬러로 윗부분 너무 이렇게 다 내려가 버리시면 일자코가 되거든요. 일자코는 보통 남자코기 때문에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옆에를 아주 살짝만, 전 안 그래도 눈이 들어간 편인데도 이렇게 보통 저만큼 눈이 들어가신 분은 없을 테니까 꼭 그래도 음영을 여기다 주는 편이거든요. 더 안 들어가신 분들은 더 많이 칠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너무 많이 칠해버리면 이렇게 돼 보여요. 옆에 딱 거울을 봤을 때 내가 그림자가 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칠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쪽 라인이 가장 얇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퍼지는 코다 보니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하면 진짜 일자가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만 칠해줍니다. 그리고 코끝을 잘라주시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코끝 자르는 거는 여러 번 해보신 분들만 추천드릴게요. 코끝을 자르면 코끝이 좀 더 올라가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잘못 잘랐을 때는 더 이상해 보이고 그림자져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내가 콧대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만 칠해주세요. 하이라이트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컬러로. 전체적으로 일자로 하면 분필 같겠죠? 코끝만 살짝, 그리고 콧대 여기 삼각존 살짝 퍼뜨려줄 거면서 올라가게끔, 살짝 퍼뜨려주다가 올라가게끔. 아까 썼던 하얀색을 펼쳐줄게요. 지금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볼터치랑 여기 하이라이트 줘야 될 부분이 펼쳐지면서 그라데이션 되거든요. 저는 머리카락 이색이랑 비슷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니까 본인에 맞는 색감이 있는 컬러로 이 부분 빈틈 채워주세요. 요즘은 보정도 많이들 해주시던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가는 편이거든요. 증명사진 찍을 때는 꼭 이런 부분 채워주시거나, 중요한 날 그러면 얼굴이 이쪽보단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문질문질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대망의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보통 속눈썹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무에서 구입하는 편인데, 테무에서 풀 발린 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눈이 엄청 아프고 병원도 가거든요. 그래서 꼭 테무에서 끝에 풀이 발리지 않는 제품들로, 우리 국산에서 판매하시는 풀 혹은 인증받으신 풀로 사용해주세요. 투명이라서 마를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풀을 발라준 다음에 말려주세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려주신 다음에 붙이는 게 최고고, 안 된다면 붙인 다음에 말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화장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기술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려주시고, 하나 풀 붙이고 말려주신 다음에 붙여주세요. 저는 그래도 조금 기술이 있다 보니까 바로 올려볼게요. 거의 좀 반투명해진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다 말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반투명도 아니에요. 이따 하얀색은 투명해질 건데, 투명해지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는 붓펜으로 거기를 칠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해보니까 좀 이거보다 기술력이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주세요. 세무에서 구입했고요. 이것도 풀이 없어요. 풀을 투명을 묻혀서 가운데 부분을 붙이셔도 좋고요. 약간 끝을 붙이셔도 좋아요. 가운데 부분을 붙이시면 조금 더 티가 나겠죠? 끝을 붙이시면 거의 티가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부터 붙일게요. 이렇게. 그다음 아까 썼던 제품으로 여기 빈틈을 살짝만 칠해줄게요. 입술은 맥 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주름에다가. 이렇게 발라버리면 안 되고, 립스틱을 주름에다 넣는다는 식으로 꺽꺽꺽꺽 찔러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물들거든요, 립스틱이. 매트한 립스틱을 바르면 너무 튀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너로 입술을 따줍니다. 틴트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립글로우로 그리고 대망의 눈썹. 눈썹을 가장 늦게 한 이유는 눈썹이 제일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눈썹이 삐뚤어져도 안 되고 부자연스러워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이들 초보자분들이 펜슬을 쓰시던데, 펜슬보다는 브로우를 쓰실 때 파우더 타입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해요. 자기 눈썹 색과 맞는 걸 골라서, 전 이 색깔이 아까 맞죠? 이 색깔로 해서 내 빈 부분만 채워주신다는 생각으로 따주세요. 빈 부분만 채워주신다는 생각으로. 눈하고 입술이 벌써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썹이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색감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눈썹을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눈썹이 진해져 버리면 화장이 눈이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거울 보다가 눈이랑 조화가 안 맞네? 해서 더 눈이 연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눈꼬리보다 좀 더 길게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면봉으로 닦아내주시면서
큰 거울, 작은 거울 한 번씩 보면서 멀리서 한번 보고, 멀리서 보이는 거울 한번 보시고, 라인 따주고, 가까이서 본 거울로 잘 라인이 들어가는지도 봐주세요. 조금 멀리서 거울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 그래야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썹이 끝에가 내려와 주시면 눈이랑 여기 모습 더 작아 보이겠죠? 내가 눈썹을 다 그렸다 하시면 가장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 연한 브로우로 라인을 예쁘게 따주세요. 이걸로 따주셔야 돼요. 물론 파우더 처리로는 따기도 어렵지만 파우더로 따려면 너무 수검댕이가 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 머리 하고 올게요.